안녕하세요. 삶의 솔루션을 주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인연은 봐드릴게요. 오늘의 스프레드 순서부터 봅시다. 먼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과거의 연애와 현재 연애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읽은 다음 나는 얼마나 연애를 원하고 있으며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에는 어떤 신호가 오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나게 될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사랑을 이어가게 될지에 대해서 본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타로의 조언은 무엇인지를 읽어보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의 솔루션도 궁금하시다면 작은 약속 하나만 합시다. 오늘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기 약속합시다. 이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카드 섞어 볼게요.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네 가지 컬러의 구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셨으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가셔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컬러의 타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강님의 현실적인 연애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과거의 연애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정신적 압박을 느끼게 만든 연애가 빨강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억압이고 자기 자신의 몸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게 많은 제약을 걸었고 그 결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에 대해서 너무 큰 책임감을 갖게 되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제약을 걸게 됩니다. 나는 연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저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인내해야 할 것도 많고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자꾸 점점 더 강한 제약을 걸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처음에는 나 자신만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옥죄어오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하신 후에 잘 헤쳐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요. 만약 이런 경험을 잘 헤쳐오신 분이라면 지금은 연애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보다는 흐르는 대로 여유롭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하셨을 테고 잘 헤쳐나오지 못하신 분이라면 연애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점점 강하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현재 나는 연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살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현재 연애에 대한 나의 감정입니다. 현재 빨강님은 과거의 연애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슬픔이고 할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너무 비현실적인 소망 때문에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이 말은 빨강님의 과거 연애도 내가 생각했던 연애에 대한 이상 혹은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를 후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솔직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힘줘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힘을 풀고 여유를 가지고 만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실제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를 변화의 시작으로 생각하시고 천천히 변화해 나가 봅시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얼마나 연애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얼마나 연애를 원하고 있는가 입니다. 연애를 원하는 마음이 크지는 않지만 인연이 있다면 시작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앞세운 로맨틱한 사랑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사랑을 원하는 거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성숙이고 어두운 배경에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나를 둘러싼 현실의 배경이 어둡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긍정적으로 빛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쉽게 말해서 성숙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암울한 현실을 인정하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로맨틱한 연애보다는 현실적으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궁합이 잘 맞는 커플들은 현실적으로 서로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6개월 내에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랑이 다가오는 신호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와 신호입니다. 타로 카드에서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사랑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도 매우 명확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안내이고 천사가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천사를 의심하고 따라가지 않고 있네요. 이 말은 뭔가가 자꾸 빨강님을 이끌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빨강님은 그것을 의심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뭘 해보자고 제안한다거나 갑작스럽게 귀찮은 약속이 잡힌다거나 등등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제안 혹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원래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에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빨강님에게는 이게 바로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내시다 보면 좋은 소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만나자고 하면 빼지 말고 만나보고, 누가 뭐 하자고 하면 발이라도 살짝 걸쳐보고, 누가 어디 가자고 하면 웬만하면 가는 쪽으로 생각해보고, 어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신호를 잘 잡으면 만나게 될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만나게 될 사람의 성향입니다. 굉장히 과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빨강님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카드처럼 서로 성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스트레스이고 원숭이에게 비눗방울을 터뜨리지 말라면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의 시선을 의미하고 춤추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의 시선에 자신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뭐 빠지게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재능이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원하는 선호하는 일을 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죠. 하지만 빨강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옭아매면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연애를 하면서 느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이든 일에서든 얼마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무리하는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사랑을 이어가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이어가게 될까? 입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하게 될 사랑에도 과거와 비슷한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죄책감이고 하늘에 핀 꽃들은 목표와 이상을 의미하고 괴로워하는 이 사람은 높은 이상에 닿지 못하는 현실의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카드는 두 번째 나왔던 카드와 연결되는 카드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높았던 나의 이상 때문에 후회하고
힘들어했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연애에서도 또 다른 높은 이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분 모두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뜨거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이 두 에너지가 만나면 초기에는 더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둘의 불꽃이 더 빨리 커져서 산불이 되는 것처럼 두 분의 에너지를 과하게 소비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정적인 사람이 둘이 만나면 서로 열정을 불어넣어 주다가 서로 지쳐서 둘 다 방전이 되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려야겠죠? 다음 카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입니다. 새로운 시각, 창의력, 고정관념을 깨는 생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새로운 시각이고 그림의 아래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바닥만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림의 위에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하늘을 보며 춤을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을 역동적이게 만드는 고정관념을 깨는 생각, 창의력, 이런 것들이 두 분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이미 뜨거운 에너지를 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자꾸 떠올리게 되면 과하게 무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계속 벌이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을 못해서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처럼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뭔가를 하거나 목표를 정하거나 한다면 우선순위 하나 혹은 두 개만 정하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른 생각들은 거들떠 보지도 마시고 생각을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아무리 큰 목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손에 잡히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극과 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음과 양의 조화를 의미하는 태극무늬가 있는데요. 음과 양의 조화란 극과 극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 말은 내가 뭔가를 할 때 열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황과 상황에 맡기고 이끌려가는 상황,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정적으로 이끌어갈 때의 장점은 주도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빨리 지치기 때문에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에 맡기고 이끌려갈 때의 장점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체력 소모가 덜 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주도적일 때가 좋을 때도 있고 이끌려갈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극과 극의 스탠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빨강님의 인연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파랑님의 현실적인 연애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과거의 연애입니다. 관습적인 문제를 깨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연애가 파랑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반역자이고 발에 묶인 사슬을 끊고서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란군이라 사회에서 관습으로 굳어버린 문제를 변화시키려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 말은 연애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하고 너는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관습적인 문제에 의문을 가지고 개선해 보려고 했던 연애가 나에게
가장 큰 연해를 끼쳤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싶어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서라든지 연인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갖게 된다든지 등등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왔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개선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 말이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행동하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의외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걸 고치려고 애썼을까? 과연 내가 했던 행동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걸 넓은 시각으로 보면 굉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비로소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져 왔던 남녀의 다름과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에 따라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현재 나는 연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살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현재 연애에 대한 나의 감정입니다. 현재 파랑님은 겉으로 티는 내지 않고 있지만 내면 속으로 많은 고통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번개이고 고요하게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 속에 번개를 맞고 떨어지고 있는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내면 속에서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충돌하면서 연애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워지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멋진 이상과 차가운 현실이 부딪힐 때 남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면 속에서 굉장한 충돌이 생기잖아요. 순진한 신입 선생님이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때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열정적인 신입사원이 차가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연애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연애를 꿈꾸는 사람이 현실의 연애를 마주하게 되면 그 간격의 차이만큼 괴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괴로움이 큰 만큼 많이 성장하고 더 어른스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얼마나 연애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얼마나 연애를 원하고 있는가 입니다. 많이 원하네요. 하지만 남들은 공감할 수 없는 자신만의 확고한 이상이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바보이고 꽃을 따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깟 꽃을 따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건 이해할 수 없죠. 이 말은 남들이 웬만해서는 공감하기 힘든 나만의 확고한 연애 가치관이나 이상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나는 싫다고 하고 남들은 다 별로라고 하는 건 또 내가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랑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남들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는 않겠지만 멘탈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거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확고한 이상을 가진 분들은 어떻든 100%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잘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내 방향과 다르다면 잘 하고 있는 걸 때려칠 가능성이 높고 잘 안 된다고 하면 또다시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시간 낭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6개월 내에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랑이 다가오는 신호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와 신호입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는 6개월 이내의 미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6개월 이내에 사랑을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가능성이고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짝을 찾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레이더를 돌리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자주 가지 않는 곳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소개팅 어플도 써보는 것처럼 나의 내적, 외적 활동 범위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랑님은 절대로 마음에 드는 한 명이 생기면 그 사람이랑 썸 타면서 연애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독수리도 처음에는 사냥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사냥감이 보일 때마다 사냥 시도를 하죠. 이것처럼 파랑님의 눈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커피라도 한잔 해보면서 직접 경험하고 좀 더 깊게 알아보려는 노력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냥 연습입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나와 진짜 잘 맞는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고 나의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냥 확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될 테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신호를 잘 잡으면 만나게 될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때 만나게 될 사람의 성향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차근차근 움직이는 사람이네요. 어떻게 보면 파랑님이랑은 정반대의 성향이면서도 합을 맞출 수 있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여유이고 거북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죠. 이 말은 느리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움직인다는 말은 확실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반면에 파랑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카드와 세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지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계획적이면서 차근차근 움직이는 사람과 만나면 굉장히 합이 잘 맞춰질 수 있습니다. 파랑님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목표나 열정을 심어줄 수 있고 이 사람은 그것을 현실적인 시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사랑을 이어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이어가게 될까?입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하게 될 사랑은 매우 성공적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함정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성공이고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있는 모습이 용맹하고 멋져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잡아먹히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 말은 둘의 관계도 겉으로 보기에나 자신이 느끼기에도 모두 성공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매우 잘 맞는다고 느끼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매우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커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서로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에 대해서 방심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상대방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관계의 고름이 서서히 커져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부담감이나 책임감과 같은 어두운 면도 함께 생각하면서 만나면 정말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려야겠죠? 다음 카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입니다. 관계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짐이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엎혀서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이 너무 강하면 짐이 되기도 하죠. 이 말은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으면 서로에게 마음의 짐이 생기고 점점 부담스러워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서로 너무 잘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결혼 준비를 빡세게 하다가 너무 지쳐서 싸우게 되고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고 커플끼리 함께 장사를 하는데 목표가 너무 강해서 무리를 하게 되면서 싸우고 헤어지는 커플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파랑님도 이 사람과는 합이 잘 맞다는 이유로 목표를 강하게 잡아서 서로에게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도 여유, 둘째도 여유, 꼭 생각하시면서 두 분이 생각하는 계획에 대해서 반걸음만 천천히 가신다면 서로 지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카드에 그려진 사람은 명상가인데요.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삶,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항상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하는 방식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객관한 지수를 높여야 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특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객관안을 갖게 되면 매우 무섭게 됩니다. 자신만의 창의성과 타인의 시각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면서 두 가지 사이에 놀라운 합의점을 찾게 되고 그게 바로 혁신이 되기도 하죠. 이것처럼 연애를 할 때도 나의 특별한 생각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게 된다면 또라이가 아니라 4차원 매력으로 보여지게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생각, 특이한 취향, 이런 것들을 매력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파랑님의 인연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노랑님의 현실적인 연애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과거의 연애입니다. 협력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경험을 했던 연애가 노랑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참여이고 색깔이 다른 여러 사람이 손을 중앙에 모으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색깔을 섞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연인과 함께 협동해서 뭔가를 했을 때 서로의 성향을 알게 되고 서로의 성향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행을 가거나 계획을 짤 때도 서로 협동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수 있게 되죠. 그 후에 나와 그 사람의 성향을 어떻게 조합하면 되는지 발견하게 되거나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경험을 하신 후에 잘 헤쳐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요. 만약 이런 경험을 잘 헤쳐오신 분이라면 과거의 모습에 비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상대방의 성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협동을 하다 보면 의외로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잘 헤쳐나오지 못한 분이라면 계속 상대방의 단점만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다니겠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현재 나는 연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현재 연애에 대한 나의 감정입니다. 현재 노랑님은 가볍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라고 되어 있고 돌다리를 폴짝폴짝 넘나들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성향이 다른 이 사람, 저 사람을 넘나들며 만나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연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성향의 사람을 친구로 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술 모임, 주식 모임 등등 서로 완전 다른 주제의 모임에 가면 완전히 다른 성향들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 노랑님은 엄청 깊은 관계보다는 가볍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원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남사친 혹은 여사친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얼마나 연애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얼마나 연애를 원하고 있는가 입니다. 연애를 강하게 원하는 건 아니고요. 연애를 하는 그 마음과 상황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연애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순수이고 사마귀를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마귀는 무서운 곤충이기도 하지만 있는 그 자체로 자연에서 중요한 존재죠. 이 말은 노랑님이 연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스트레스 받는 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연애를 생각하는 그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혼자 있을 때 연애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하고 연애의 본질,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6개월 내에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랑이 다가오는 신호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와 신호입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는 6개월 이내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선 카드들을 보면 노랑님은 지금 연애를 할 대상을 찾는 것보다는 연애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나는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고 깨달음을 의미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연애와 나의 인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카드의 의미처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연애의 본질에 대해서 고찰하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깨달은 후에는 과거와는 격이 다른 감정뿐만이 아니라 현실과 미래까지 공감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생각만 하고 생각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깨달음에 대한 생각들은 순간순간 산발적으로 나오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찰나의 생각을 놓치게 되면 곧바로 잊혀지게 됩니다. 노랑님은 오늘부터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하고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신호를 잘 잡으면 만나게 될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때 만나게 될 사람의 성향입니다. 꽤 큰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네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인연이고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연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우정, 연인 간의 사랑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사랑을 의미하죠. 우울증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세상과 내가 무의미해 보일 때 내 주변을 지켜주던 가족과 친구 혹은 연인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 말은 노랑님은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줄 알게 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너는 이런 모습이 보기 좋아가 아니라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카드와 네 번째 카드에서 이야기 드린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신다면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사랑을 이어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이어가게 될까?입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하게 될 사랑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이해하다이고 세 장 밖에 있는 새가 세 장 안에 있는 새에게 바깥의 세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100% 공감하기는 힘들겠지만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상대방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100% 자신을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겠죠. 상대방뿐만 아니라 노랑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해서 100%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요.
그럼 이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려야겠죠? 다음 카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입니다. 가면을 쓰고 생각을 속이면 안 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정치이고 가면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말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좋은 척, 웃는 척 가면을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서로 잘 맞는 사람이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될 텐데 관계가 나빠지기 싫다는 이유로 좋은 척, 웃는 가면을 쓰게 되면 나쁜 감정들이 점점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99% 서로 만족하는 커플이 있다고 하더라도 1%의 불만족에 대해서 서로 비밀로 하고 계속 가짜 웃음으로 숨기다 보면 불만족하는 1%가 100번 반복되면서 만족하는 99%의 감정까지도 부정적으로 잠식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좋은 커플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라고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경험이고 눈을 감고 손으로 나무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앞선 카드에서 나왔던 사랑과 인연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보면 연애 고수인 척 연애에 대한 철학을 설파하고 다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보면 못소린 경우도 많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함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데에만 시간을 오래 허비하지 말고 두 번째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빠르게 지금 당장이라도 좋으니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피부로 사람들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 정리도 더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될 테니까요. 만날 사람이 없다면 지금 바로 소모임 어플이나 네이버 카페 설치하시고 다양한 모임들을 살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노랑님의 인연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초록님의 현실적인 연애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과거의 연애입니다. 모험심,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만든 연애가 초록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모험이고 아이가 빛나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감정은 모르는 분야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새로운 감정, 새로운 경험을 많이 느끼게 됐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보는 세상이 더 다양해지고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나와 비슷한 생활 패턴의 연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경험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간관계,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확장되는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해서 나의 세계관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살아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요. 만약 모험심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키워 오셨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런 모험심 에너지를 잘 활용하지 못한 분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깊이가 얕고 인생에서 이렇다 할 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현재 나의 연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살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현재 연애에 대한 나의 감정입니다. 현재 초록님은 원하는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드에 그려진 꽃은 용기의 꽃이고 꼭 따고 싶은 꽃을 의미하죠. 이 말은 초록님의 마음속에도 내가 원하는 성향의 타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타입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입은 어떤 성향이고 그런 성향의 사람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지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지적인 사람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많이 있을 거고 건강한 사람은 헬스장이나 체육관에 많이 있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도 잘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지 유추해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얼마나 연애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얼마나 연애를 원하고 있는가 입니다. 연애를 생각하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연애를 원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하게 될 연애에 대한 생각들을 자주 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창조성이고 앞으로 미래에 뭘 할지에 대한 계획을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두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내가 원하는 타입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연애를 하고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을지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떠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상상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과 상상은 많이 다르니까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6개월 이내에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랑이 다가오는 신호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와 신호입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는 6개월 이내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6개월 이내에 사랑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초록님이 고쳐야 할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방어적인 마인드를 고쳐야 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벽을 치고 방어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눈빛은 내가 가진 것을 잃기 싫다, 상처받기 싫다는 눈빛인데요. 이 말은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방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가오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까여도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때도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죠.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어적인 마음을 고치기만 한다면 충분히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쿨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깨라도 쭉 펴고 다녀보세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신호를 잘 잡으면 만나게 될 성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때 만나게 될 사람의 성향입니다. 굉장히 프렌들리한 사람이네요. 이야기도 잘 통하고 사람들과 잘 섞이는 사람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친밀함이고 색깔이 다른 크기가 비슷한 나무가 섞여 있습니다. 다른 성향이라도 잘 섞인다는 의미죠. 이 말은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도 잘 섞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친밀한 느낌을 풍기며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잘 섞일 수 있는 거죠. 초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많이 표현할 수 있고 이 사람의 넓은 스펙트럼을 받아들이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사랑을 이어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이어가게 될까? 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내면의 목소리인데요. 내면의 목소리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도록 도와주죠. 이 말은 다섯 번째 카드에서처럼 이 사람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롱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관계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서로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의견이 너무 안 맞아서 큰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려야겠죠? 다음 카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내 머릿속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에 좀 따라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완성인데요. 이 카드에서 말하는 완성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완성이 아니라 알지만 그것을 모른 채 두는 것이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면 또 다른 시작이 없으니까요. 이 말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성이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을 조금 눈 감아주고 따라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꼭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카드에서처럼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눠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쌓인 만큼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신뢰를 해주는 것이 서로의 관계와 좋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면 나중에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도록 설득해도 되니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앞에 나왔던 카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굳이 강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침묵인데요. 문제점의 본질을 알고 있지만 침묵한다는 내용의 카드입니다. 이 말을 앞에서 나왔던 카드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서로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말하거나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 내 스타일과 맞는데 상대방은 다른 생각이더라도 우선은 상대방의 생각에 따라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생각한 쪽으로 방향을 틀면 되니까요. 반대로 처음부터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논쟁을 하면 서로 좋을 게 없이 기분만 상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초롱님의 인연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